자, 지금부터 파워포인트에서 세로막대형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저는 이제 데이터를 이 나라 지표 사이트에 있는 이 내용을 참조를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검색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기본 정보들은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차트를 클릭을 하고 표시되는 대화 상자에서 기본적으로 세로막대형 차트에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확인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본 세로막대형 차트와 함께 미니 엑셀 창이 이제 뜨게 됩니다. 여기다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자, 미리 준비한 엑셀 데이터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할 셀들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파워포인트에 와서 엑셀 창을 좀 크게 조정한 다음에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 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데이터 범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그 데이터 범위 조절 핸들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하고 이제 차트에 그 데이터 표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행열 전환이라는 기능을 써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입력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행과 열의 이제 표시 상태가 좀 다를 때는 차트 디자인 탭에서 행열 전환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만족스러워, 요거 이제 지워볼까요?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엑셀 창은 닫아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세로막대형 차트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필요한 그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지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이제 필수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라든가 이제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차트 요소라고 하는 플러스 버튼이 이제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 이 기능은 2013 버전부터 이제 생겼던 기능이고요. 당시 이제 그 이전 버전에서는 화면 상단에 있는 그 리본을 통해서 이제 길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13 버전부터 오른쪽에 있는 3개의 버튼을 이용해서 작업하기 할 수 있게 됐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편리해진 점이죠. 그래서 이번 강좌도 2013 버전 이상 사용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는 거, 자, 그거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요소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체크를 하셔서 제목을 이제 표시를 해주시고요. 제목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제목을 입력하고 글자를 입력할 때는 오른쪽에 이제 버튼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차트에 아무데나 이제 클릭을 하시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플러스 다시 이제 차트 요소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래프 위쪽에 숫자들이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숫자의 위치를 조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위치를 이제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바깥쪽 끝에인 상태를 그대로 이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례가 이제 있는데, 범례는 사실 이제 필요 없죠. 그래서 범례는 체크를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가
2개씩이나 뭐 3개씩 배치가 되어 있다면 법례가 필요할 텐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법례를 체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단위가 필요하네요. 단위가 이제 1000명으로 되어 있는 이제 단위인데,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단위를 달게 됩니다. 그냥 제목 오른쪽 단위라고 쓰고, 1000명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요 세로축에다가 단위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그 작업을 해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역시 오른쪽에 있는 차트 요소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고 축 제목에다가 이제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고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눌러주시면 이제 메뉴가 나타나는데 축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기본 세로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왼쪽에 이제 축 제목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클릭을 하고 글자를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단위를 이제 1000명으로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를 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사용자의 선택이에요. 이게 이제 세로로 입력이 되다 보니까 좀 이런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냥 제목에 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다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별도로 텍스트 상자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뭐 단위라고 1000명 뭐 이렇게 써서 배치를 적당한 곳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이건 뭐 사용자의 마음이니까요. 중요한 거는 하나를 이제 정한 다음에 그걸 이제 규칙을 계속 지켜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딜리트 키로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크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제목,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그 다음에 단위, 뭐,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은 다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보기 좋게 이제 디자인을 이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기본적인 디자인은 오른쪽에 있는 이 붓처럼 생긴 버튼, 차트 스타일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디자인들을 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크기를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그냥 우리 일반 개체처럼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정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화면 상단에 있는 서식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고 맨 오른쪽에 보면 높이하고 너비를 조정할 수 있는데 높이를 12cm로 변경하고 너비는 20cm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상황에 맞춰서 크기는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슬라이드 가운데 쪽에다가 이제 배치를 일단 해주고요. 자, 차트의 위치는 조금 있다가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 표시되는 이런 정보에 대한 글꼴이라든가 글꼴 크기라든가 또 그래프의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꼴부터 좀 바꿔볼까요? 글꼴들을 이제 보통 이제 하나씩 글자를 선택을 해서 홈 탭에서 글꼴 메뉴를 열어서 여기서 글꼴을 이제 바꿔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글꼴을 지정을 한 다음에 하나씩 지정을 하는 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차트 테두리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글자가 다 선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글꼴 메뉴를 열어서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글꼴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글꼴은 어떤 걸 뭐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정해진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대로 글꼴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글꼴이 없다면 뭐 그냥 기본 글꼴인 맑은 고딕을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K어펍이라고 하는 이 도둠체 이거를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굵기가 이제 라이트, 미디엄, 볼드로 이제 있어서 그래서 요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미디엄을 이제 보통 사용을 하고 중요한 부분에다가 이제 볼드를 쓰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둠체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글꼴이 다 설정한 글꼴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 글자들을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을 선택하고 이제 볼드체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18포인트 정도로 설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요 숫자들이 좀 중요하니까 숫자를 선택하고 숫자도 역시 볼드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들끼리 좀 겹쳐질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이제 글자 크기를 좀 작게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놓은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세로 각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이렇게 클 필요는 없겠죠. 좀 작게 해서 10포인트 정도로 좀 줄여놓고요. 단위는 좀 보여야 되니까 그냥 놔두겠습니다. 예, 그 정도 이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래프가 너무 이제 얇아 보여서 그래프를 조금 너비를 좀 조정을 할 텐데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래프를 아무 그래프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고 표시되는 메뉴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작업창이 뜨는데 여기에 이제 간격 너비라고 있습니다. 간격 너비라는 거는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의 간격을 조정해 주는 건데요. 이 간격을 좁히게 되면은 그래프의 너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100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비하고 그래프의 너비와 간격 너비가 일치가 됩니다. 100%로 일치가 되고요. 간격을 좀 좁혀서 50%로 조정을 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간격을 좁힘으로써 이 그래프의 너비를 더 넓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절대값은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도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자, 색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만약 이제 어떤 특정 부분, 지금 이제 데이터를 쭉 보니까 2020년이 이제 인구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자, 여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그래프의 색만 좀 바꿔야 되는데, 자, 어떻게 이제 바꾸냐겠죠? 자, 일단 전체적으로 파란색을 그대로 놔두셔도 되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를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회색을 만든 다음에 특정 부분만 강조색을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색을 변경하기 위해서 자, 그래프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그래프가 다 선택이 되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사용자 지정 탭에서 빨강 127, 녹색 127, 파랑 127 이렇게 이제 빨강, 녹색, 파란 값을 다 동일하게 이제 해주게 되면 이제 회색 계열의 이제 색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2020년 그래프만 선택을 하고 싶으면 다시 이 상태에서 그 부분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되는 그래프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 색을 바꾸기 위해서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빨강 4, 녹색 146, 파랑 194를 입력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색을 이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이제 강조가 된다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 빨간색은 눈에 너무 많이 띄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색의 밸런스를 좀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을 강조색으로 쓰는 경우는 뭐냐면 메인 컬러가 빨간색이면 당연히 빨간색으로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메인 컬러가 다른 색이라면 그 메인 컬러를 이용해서 색을 강조를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강조가 됩니다. 색이라는 거는 다른 색하고 좀 차이만 발생을 하면은 눈에 쉽게 뜨기 때문에 이 강조색도 이제 메인 컬러를 이용해서 색을 쓰면 전체적인 톤이 좀 일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보기에도 좋고 강조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색을 쓸 때 이런 점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김에 여기 위에 있는 숫자도 좀 조정을 해주면 색깔을 일치시키면 더 좋겠죠? 그러면 숫자를 클릭을 해주면 역시 숫자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해당 숫자를 다시 클릭을 하면 그 숫자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글꼴 색 메뉴 열면 그럼 이제 최근에 사용한 색에 이제 지정한 색이 나오죠. 그래서 이 색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차트를 자,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짓기에서 불필요한 혹시 차트에서 불필요한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노이즈 제거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이제 필요가 없는 요소라든가 아니면 뭐 중복이 되는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워 나가는 거죠. 어떤 거가 불필요한 요소, 즉 노이즈인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뭐 제목, 그 다음에 숫자, 그래프, 밑에 있는 가로 항목, 그 다음에 단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있어야지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왼쪽에 세로 축 요거는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선택을 해서 한번 지워보는 겁니다.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우셔서 뭐 내용 전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지우셔도 돼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좀 허전한데 또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경우는 이제 지운 다음에 지금은 괜찮아 보였는데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다시 요 요소를 표시하고 싶다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오른쪽에 있는 차트 요소 버튼을 눌러주시고 축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삼각형을 눌러주면은 지금 가로는 있는데 기본 세로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다시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웠다고 완전히 지워진 삭제가 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필요할 때는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눈금도 있는데요. 눈금도 이제 지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눈금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이제 깔끔하게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시하는 게 좋다. 그럼 이제 취소를 해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차트 요소 누르고 눈금선을 이제 체크를 통해서 이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정하는데, 자, 눈금선을 이제 표시를 만약 해야겠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눈금선을 그대로 두지 않고, 점선, 파선 같은 형태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을 하고,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에 가서 파선을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 진짜 눈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테두리를 두르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트에다가 직접 테두리를 두르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슬라이드의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면 기본적으로 테두리가 안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차트를 클릭하고 차트 테두리를 클릭을 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서 이제 색을 선택해 주면 되는데 일단 보편적으로 이제 회색을 이제 중요도는 높지 않은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때는 보통 회색을 사용을 합니다. 회색 중에서 일단 여기서는 50% 회색이라고 하는 이 색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되게 간단하긴 한데 이게 너무 여백이 좀 없어서 이게 크기가 좀 작을 때는 괜찮은데 크기가 좀 클 때는 이제 좀 여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간의 여유 공간을 좀 두고 싶다. 그런 분들은 선택을 하고 윤곽선 없음으로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고요. 자, 여기다가 도형을 이용해서 보통 이제 직사각형이나 아니면 모서리 같은 거 직사각형을 사용하는데 일단 사각형 한번 써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을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드로 보내기를 클릭을 해주고 뭐 색을 이제 흰색이라든가 아니면 회색을 써서 하는 경우도 일단 흰색이나 아니면 그냥 채우기 없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윤곽선을 이제 50% 회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이제 적당한 여백을 주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사각형은 약간 너무 이렇게 냉정한 느낌이 좀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맨 뒤로 보내기를 클릭을 합니다. 도형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을 하고 윤곽선은 50% 회색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모서리가 너무 둥근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왼쪽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모양 조절 핸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제 살짝만 모서리가 둥근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출처가 좀 필요하겠죠? 자, 미리 준비된 출처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해서 파워포인트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는데, 그냥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텍스트 상자를 따로 만들어서 슬라이드의 빈 곳을 클릭을 해서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놓고 컨트롤 V키 눌러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요. 앞뒤에 가로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이거를 배치해 놓은 다음에 글자를 바꿀 때를 대비해서 가운데 맞춤을 해 놓겠습니다. 가운데 맞춤 해 놓으면 나중에 바꿀 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자, 그 다음에 글꼴 바꿔야 되겠죠. 글꼴을, 자, 요번에는 이제 라이트 글꼴을 KOPUB 도둠체 라이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11포인트 정도로 이제 줄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적당히 이제 위치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테두리 부분을 조정을 해서 보기 좋게 옆에 어느 정도 보기가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정확하게 설정하고 싶다면 이 위에 있는 도형 서식, 아마 옛날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리기 도구라고 나타날 겁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에서 직접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텍스트 상자, 차트가 이제 3개의 개체로 구분이 되는데, 이거를 가운데를 맞춰 놓고 전체적으로 이 차트 전체를 슬라이드의 정중앙에다 맞추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싶다면 이제 전체 다 선택을 하시고 정렬해서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그러면 선택된 개체끼리 이제 가운데가 맞춰져요. 일단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ESC 누르거나 슬라이드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위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출처 같은 경우는 글자 클릭하고 테두리를 클릭한 다음에 위쪽 방향키나 아래쪽 방향키 또는 컨트롤 방향키나 컨트롤 아래쪽 방향키 이런 걸 이용해서 위아래를 조금씩 이제 위치를 이제 적당히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트의 위치를 좀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차트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점이, 자, 다른 일반적인 개체는 방향키를 눌러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비해서 차트는 최신 오피스 365 버전을 쓰는 분들은 테두리를 선택하고 나서 이제 방향키를 눌러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 버전에서는 방향키를 누르면 이제 이동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 경우라면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차트를 선택 해제를 하시고 ESC 키 누르거나 슬라이드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 해제를 하시고 사각형 같은 걸 하나 조그맣게 이제 그리세요. 이렇게 이제 그린 다음에 Shift 클릭해서 차트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향키나 컨트롤 방향키 눌러주면은 조금씩 이동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방법을 이제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이제 문제가 있는 점이 없는지 또 빠진 점이 없는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차트를 슬라이드 정중앙에다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룹핑을 해줍니다. 그룹핑은 정렬 버튼 누르고 그룹을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인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핑을 해주셔도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정렬해서 맞춤을 선택하면 지금 그룹핑 되어 있는 객체 이제 그 하나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슬라이드 정렬의 기준이 맞춤의 기준이 슬라이드 맞춤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가운데 맞춤을 하게 되면 슬라이드의 가운데에 맞춰지게 되고 다시 한번 정렬해서 맞춤해서 중간 맞춤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정중앙에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작업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